지난 3화에서 여리는 팔척귀를 불러내기 위해 위험한 의식을 시작했고 그 결과 팔척귀는 원자의 몸에서 벗어나 임금의 몸에 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윤갑과 팔척귀가 빙의한 임금과 격렬한 싸움이 펼쳐졌고 여리는 팔척귀를 제압하려는 결단을 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윤갑의 혼령과의 충격적인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4화에서는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궁의 어두운 진실이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리는 윤갑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결단을 내리며 팔척귀의 음모를 파헤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를 막는 자들이 점점 더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줄거리를 알아보고 4화 예상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3화에서는 윤갑이 여리를 골로 데려온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그는 원자에게 빙의된 팔척귀를 쫓아내기 위해 여리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였답니다. 강철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리가 궁에 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난 강철이 윤갑의 몸에 빙의는 여리가 궁에 가고 없자 구들장이 너무 뜨겁다며 영금에게 투정을 부리다 주걱으로 맞았어요. 이전과 달리 반말까지 하는 아들을 보며 영금은 오히려 이런 친근함이 좋다고 생각했답니다. 응수는 전하의 명으로 갑을 찾는다며 여리에게 행방을 물었고 전하의 애체고리가 헐거워졌다며 고치라고 애체를 맡겼어요. 강철이는 여리가 팔척귀에 접근했을까 걱정하며 그녀를 찾아다녔죠. 여리는 수살귀를 불러내 복수를 돕겠다며 거래를 제안했어요. 연무장에서 영인대군을 본 여리는 항아리에 수살귀를 불러 그를 위험에 빠뜨렸죠. 수살귀는 자신을 겁탈하고 자살했다고 비웃던 영인대군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여리가 항아리를 깨뜨려 영인대군을 구했답니다. 한이 조금 풀린 수살귀는 중공전 세다방에 청색실로 엮은 바구니에 원자의 속적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담장을 넘어 여리를 쫓아온 강철이를 보고 여리는 다리가 좋지 않은 윤갑의 몸을 함부로 쓴다며 그의 다리를 확인했죠. 이정은 갑과 곽상충을 대면시켜 진실을 알아내려 했지만 강철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댔어요. 임금에게 반말하는 태도에 곽상충은 기억소실이 아니라 실성한 것 같다고 비웃었고 이정은 갑의 몸에 난 칼자국을 증거로 곽상충에게 진상규명을 지시했답니다. 이정은 공노비 개혁안에 대한 강철이의 의견을 물었고 강철이는 노비제 폐지를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인간의 탐욕적 본성을 꼬집었어요. 강철이는 1000년이 넘도록 인간의 본성이 바뀐 적 없다며 태평성되는 이상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죠. 풍사는 13년 전부터 팔척귀를 모시며 원자에게 빙의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팔척귀가 흔들리는 모습에 불안을 느꼈답니다. 여리는 자신을 미끼로 팔척귀를 불러내려 계획했어요. 이정의 애체 안경알이 하나 빠진 것을 발견하고 여리를 찾았으나 방직이 그녀가 하루 종일 없었다고 하자 강철이는 여리가 팔척귀를 찾아갔음을 직감했죠. 팔척귀와 강철이 모두 여리의 방울소리에 반응했어요.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되찾기 위해 팔척귀를 부르는 굿을 했고 몸주신이 되어준다며 유인했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자에게서 팔척귀를 쫓아내려다 들켰고 위기 상황에서 강철이가 나타나 구해줬어요. 원자를 구하러 온 이정에게 금줄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강철이가 원자를 인질로 위협했죠. 여리가 원자에게서 팔척귀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으나 금줄이 훼손되어 팔척귀가 이정에게 빙의되는 상황으로 3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화는 팔척귀가 이정의 몸에 빙의된 위급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임금인 이정의 몸에 빙의된 팔척귀는 강력한 힘으로 윤갑을 공격하게 됩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이무기였던 강철이지만 인간 윤갑의 몸에 갇힌 상태에서는 팔척귀의 강력한 힘에 맞서기 어려웠어요. 두 존재의 격렬한 검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철이는 팔척귀의 강력한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되찾고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술을 시전하지만 이미 이정의 몸을 차지한 팔척귀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3화에서 원자에게서 팔척귀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더 큰 권력을 가진 이정에게 빙의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정이 감정을 추스리고 대결을 마치며 여리와 윤갑에게 궁으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소상히 밝히라고 말하며 대결을 끝이 납니다.
이후 팔척귀의 빙의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난 이정은 내금의장 김근후에게 자신의 이상한 상태에 대해 물었고 김근후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이정은 자신에게 무언가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정은 자신이 팔척귀에 빙의된 상태에서 검을 들고 윤갑과 대결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에게 들어온 악귀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고 그 악귀가 자신의 몸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기 위해 윤갑과 여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정은 윤갑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질문하게 되고 3화에서 윤갑이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특히 임금 앞에서의 무례한 태도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은 분명 일반적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강철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1000년 동안 수행하여 용이 되려던 이묵이었으나 인간 아이의 눈에 띄어 승천하지 못하고 인간을 증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정은 강철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 역시 팔척귀에 빙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 갇힌 이무기와 팔척귀에 빙의된 인간 왕의 만남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정은 팔척귀가 자신의 몸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기 위해 강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강철은 인간을 증오했지만 팔척귀가 더 위험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에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구하고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경비석을 잃어버린 후 자신의 신기만으로는 팔척귀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여리는 강철이에게 자신의 몸을 몸주신으로 내주겠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는 3화에서 나온 넙덕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이무기가 그릇이 큰 인간의 몸주신이 되어 극진한 기도를 하늘에 올리면 다시 승천할 수 있다는 전설에 기반한 제안이었어요. 여리는 자신이 몸주신이 되어 강철이가 다시 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윤갑의 혼령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거부의 뜻을 표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팔척귀의 강력한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강철이는 여리의 희생을 원치 않았습니다. 인간을 증오하던 그가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팔척귀와의 대결 후 윤갑과 여리는 힘겹게 궐에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윤갑은 팔척귀와의 대결로 인해 심각한 내상을 입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국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리는 그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왔고 영금은 아들을 방 안에 눕히고 정성껏 간호했어요. 영금은 윤갑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과 말투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영금은 여리에게 갑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심정을 털어놓았고 여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했어요.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점점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금의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며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리는 팔척귀의 강력한 힘에 맞서기 위해 더 강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구병시식의 대가인 가섭스님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가섭스님은 등장인물 소개에서 팔척귀와 싸우는 여리를 돕는 고승으로 언급된 인물로 강력한 악귀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놀랍게도 윤갑도 여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인간을 증오하던 이무기가 갑자기 여리를 돕기로 한 것에 여리는 의아했지만 강철이의 힘이 필요했기에 그의 동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산속에서 가섭스님을 만난 윤갑에게 가섭스님은 즉시 의심을 품었어요. 오랜 수행으로 영안이 뜨인 가섭스님은 윤갑의 몸에 있는 이무기의 기운을 감지했고 일부러 지팡이로 윤갑을 공격했습니다. 가섭스님은 강철이의 정체를 간파했고 그의 비범한 기운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가섭스님은 강철이의 정체를 알고 난 후 그를 경계하면서도 여리와 함께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어요. 가섭스님은 팔척귀가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원한과 한이 뭉쳐진 존재임을 설명했고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팔척귀가 빙의한 임금이정은 여리와 윤갑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어요. 그는 여리와 윤갑의 짐을 수색하도록 명령했고 짐에서 무당의 물건들이 발견되자 음사를 행했다는 명목으로 두 사람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이정의 명령에 따라 여리와 윤갑은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는 팔척귀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동시에 뜻밖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간 여리와 강철은 더 자유롭게 가섭스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섭스님을 만난 여리와 강철은 팔척귀의 정체와 그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섭스님은 팔척귀가 13년 전부터 왕실을 괴롭혀왔다고 설명했고 그것이 바로 원자의 광증과 선왕의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섭스님은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윤갑의 훈령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윤갑의 훈령이 삼도천을 건너기 전에 그를 되찾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윤갑의 몸에서 강철이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강철이가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팔척귀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가섭스님의 도움으로 여리는 윤갑의 훈령을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을 배우게 되었고 강철이는 팔척귀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궁궐로 돌아가 팔척귀에게 빙의된 이정을 구하고 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사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가섭스님의 도움을 받아 궁궐로 몰래 잠입합니다. 그들은 팔척귀가 빙의된 이정에 대적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며 윤갑의 훈령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팔척귀는 이미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화에서는 과연 여리와 강철은 가섭스님의 도움으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화 본방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